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용자 교육의 주제는 사례로 배우는 모금함 작성 팁입니다. 모금함 콘텐츠 작성할 때 많이들 막막하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다른 기관들의 모금함을 보면서 배우고 또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사례와 같이 좀 학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또 보시면서 우리 조직에 또 적용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어, 모금함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또 최근 온라인 모금 동향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앞에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론이죠. 모금함을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미리 알고 이제 있으면 좋을 어떤 관점, 지식들을 좀 배경 지식으로 정리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모금함 작성 팁, 정리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금함은 저희 도너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모금 도구예요. 그래서 많이 검증되어 있는 형식이죠. 해피빈이라든지 와디즈, 터물버 이런 류의 어떤 그 모금에 있어서 검증된 형식에다가 쉽고 빠르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발행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모금 실행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를 살펴볼 때도 이 모금함을 구심점으로 볼 예정이고요. 이러한 모금함은 딱 모금함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결국 모금함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서 후원을 이제 설득하는 어떤 요청 컨텐츠들을 잘 담아냈다고 하면은 거기서 바로 간편하게 후원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후원한 분들에게는 자동 메시지를 통해서 후원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또 후원 그 하신 분야에 대한 어떤 피드백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류의 어떤 후원자 여정 같은 것들을 설계하는 것까지를 좀 더 일관되고 또 이제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후원 요청, 모금함, 그리고 후원 접수 결제 페이지, 3번 후원자 피드백 자동 메시지 모두 도노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니까요. 이번에는 모금함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또 나머지 2번, 3번에 대해서도 아마 연쇄적으로 또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음. 모금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함을 통해서 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브로셔를 드리면서 후원 요청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어떤 그런 매개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 모금함을 하나를 잘 준비해서 거기에 우리 단체의 어떤 설득, 어, 이제 포인트들이 잘 검증된 그런 콘텐츠들을 잘 담아서 편하게 공유를 하시면은 마치 브로셔처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함을 이제 작성을 함에 있어서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보통은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풀어냄에 있어서는 화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좀 시작하는 것들이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해결책을 내고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런 자기소개를 잘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도 소개해보고 저렇게도 소개해보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경험을 잘 쌓아가면은 나중에 더 좋은 콘텐츠 만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금함은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 쓰듯이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엄청 멋지고 엄청 복잡하고 고도의 어떤 페이지를 뭔가 운영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검증하고 싶은 컨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최적화가 돼 있으니까 꼭 완성도 100% 또는 어떤 그 복잡도가 뭐 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빠르게 공개해서 반응을 볼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모금함에 컨텐츠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고민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후원자분들에게 좀 더 설득적인 컨텐츠를 잘 구성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좀 더 후원자분들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가 풍부할수록 좀 더 그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또 온라인에서 보는 환경이 또 대면 환경보다는 조금 더 뭔가 그 까다롭게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걸 통해서 어, 편하게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후원자분들에게 잘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담겨 있으면 또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빈 같은 그런 외부의 사이트들과 달리 요거는 우리 단체만 사용하는 좀 이제 나만의 모금함이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그 허가 절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금함 개설된 양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거의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 모금함을 어,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차 모금함이 등록되는 개수들이 계속 늘어나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교육 준비하면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올해에만 163개 정도의 모금함이 개설이 되었고요. 아마 연말까지 더 하면은 200개를 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개설된 모금함들을 보니까 640개 정도 모금함이 이제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저도 되게 흥미롭고 또 성과가 좋은 모금함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그 중에서 사실은 다 소개해드리고 다 같이 감상하고 다 같이 좋은 의견들 나누고 싶지만 그래도 일부의 사례들을 뽑아서 같이 보고자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금함이라고 하는 도구 자체를 쓰는 이제 추이를 좀 봤을 때는 첫 한 해에는 이제 30개 기관이 이제 모금함을 써보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42개의 기관이 더 사용을 하셔서 이제 모금함을 써보신 기관이 2021년까지는 72개가 누적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고객 중에 이제 약 220여 개의 조직이 모금함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 동향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드리면은 음,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가 모금함이라고 하는 도구 그리고 콘텐츠를 담는 어떤 공간들이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거기서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도너스에서 발행한 2023년 온라인 모금 동향 보고서이고요. 결국은 이 온라인 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금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트렌드인가? 라는 것들을 저희가 해마다 좀 보고 있는데 그 수치가 조금씩 변동은 있어도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조직에 모금하면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이제 증가했다라는 게 42% 정도가 되고요. 그 중요성은 이제 4점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69% 이상으로 해서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의 어떤 양상들은 또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있겠으나 여전히 온라인 모금은 되게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온라인 모금함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런 트렌드에서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컨텐츠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적인 컨셉이 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들 이제 뽑아주시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의적절한 배포 시점 이런 것들도 좀 넣어봤는데 이제 작년에 그게 바로 이제 2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타이밍을 좀 놓치면 안 된다 같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후 이제 살펴보게 될 사례에서도 이런 컨셉에 대한 이야기나 좀 더 그 민첩하게 어떤 모금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짧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작성 팁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잘 다들 잘 보고 계시죠? 네. 그 혹시 또 보다가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는 뽑아서 같이 보고 답변 드릴게요. 콘텐츠를 작성할 때 사실 되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또 다양한 또 평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작성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제 살펴볼 그 모델은 프로블럼 솔루션 임팩트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사실 보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실 거예요. 아,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고 그 해결안이 이제 만들어낸 영향력이구나. 이런 구조라서 사실은 더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 저런 것들이 모금 콘텐츠에 잘 있어야 되겠구나. 같은 것들은 사실 이미 잘 스스로도 많이 와닿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뽑아서 이제 막 작성을 하는데 결국 이게 후원자분들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전달이 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프로블럼을 우리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솔루션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더 차별적이고 더 매력적인가? 우리의 임팩트가 너무 없어 보이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가 사실 되게 많은 영향력들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고하고 더 컨텐츠를 개선할 때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들을 볼 때도 우리가 프로블럼을 다룰 때 정말 잘 후원자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다루고 있는가? 혹시 너무 막 어렵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뭐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만 아는 솔루션을 뭔가 너무 이제 들이밀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임팩트 같은 경우도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솔루션 임팩트를 고려해서 우리는 콘텐츠를 잘 작성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개선을 하는 과정들을 이제 콘텐츠를 준비할 때 잘 고려하면 좋다. 이게 골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이제 더 후속적인 팁들과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솔루션, 임팩트를 이제 고려해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고는 핵심적인 콘텐츠는 이거다. 같은 스토리를 좀 잘 짜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뭐 다만 이제 그러면 프로블럼, 솔루션, 임팩트는 3.3, 3.3, 3.3으로 딱 균등한 비중을 뭐 가져야 하느냐, 순서는 어떠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조직마다, 모금함마다 또는 타겟 후원자마다 그 모금함을 이제 배포해서 후원을 모금을 하시는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례들도 어떤 경우는 완전 프로블럼 중심인 모금함도 있고 또 임팩트가 좀 더 부각이 되도록 하신 모금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이런 핵심적인 콘텐츠들을 좀 뽑아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후원자가 이걸 보고 아, 그런데 이건 그래서 도대체 뭐예요? 또는 알겠는데 왜 하필 그 솔루션이에요? 또는 그 임팩트가 얼마나 돼요? 이런 식으로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에 좀 더 그 우리가 답변을 드렸을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도 되고 이러한 답변일수록 컨텐츠의 설득력이 사실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은 대장간에서 이제 두들기면서 벼려낸다. 이제 더 날카롭고 뾰족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할 때는 이런 what,
how, why 같은 후속 질문을 내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후원자도 만족할 만한 답변들을 마련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컨텐츠들도 후원자가 이런 거 궁금해 하실까 봐 이렇게 잘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게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참 뾰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이제 대상을 이제 좀 어, 향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가 기존 후원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단체의 특성상 뭔가 교회 교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후원자분들이 잠재 후원자분들의 연령층이 2020년 이제 20대 뭐 후반 여성이 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 프로블럼 솔루션 임팩트들을 잘 이제 정리하고 거기서 더 뾰족하게 하이 와우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어, 갈고 닦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뭐 하나를 넣을까? 요즘 다 영상을 하던데처럼 형식에 대한 판단이 먼저 된다기보다는 우리 타겟 후원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에게 모금함을 딱 줬을 때 이 컨텐츠를 볼 때 이분들에게는 영상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볼 사람들, 우리가 설득할 대상에 맞춰서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 모금함들에서도 이거는 이런 타겟 후원자들을 고려해서 이런 좀 형식 스타일로 좀 해봤구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본 개념, 이제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사례들을 좀 볼게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7가지입니다. 사실 이 7가지를 고르는데도 많이 애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는데 어, 그래도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같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이야기 나누기 좋을 만한 사례들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좋은 사례를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좀 같이 봐달라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저희 팀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도 도움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방식은 일단 이 모금함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좀 조망을 하면서 프로블럼이랑 솔루션, 임팩트가 좀 어떤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롯데의료재단의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 운영기금 모금 캠페인이라고 하는 모금함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함을 제가 스크롤로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앞에는 프로블럼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전반에 두셨고 그 프로블럼에 연결이 되는 솔루션들을 또 중간에 두셨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후원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임팩트를 좀 뒤에 놓으셨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블럼도 그 내용이나 또 성격, 형식에 따라서 조금 더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은 번호를 이렇게 쪼개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P1, P2, S1, S2 이렇게 했는데 프로블럼 1, 프로블럼 2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뭔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키워드를 탁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그 단계별로 뭔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키워드 제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파워포인트 화면이 작아서 이 컨텐츠를 보면서 하려면은 직접 웹브라우저로 가서 보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웹 브라우저로 넘어왔고, 이서 요 내용들을 제가 스크롤을 천천히 넘기면서 이런 포인트가 되게 괜찮았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PPT로 돌아와서 또 반복 학습을 하는 구조로 해보겠습니다. 롯데의료재단이 이 어린이 재활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후원금이 필요해서 이제 만든 모금함이고요. 첫 번째는 프로블럼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어떤 우리 병원에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라기보다는 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조금 더 이제 너무 처음부터 질리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키워드를 던지는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그래서 재활난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라고 해서 재활난민? 이게 뭐지?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훅을 한번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인 수치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결국 이 재활난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기 환자가 많아서 이곳저곳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불리는구나. 근데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기관들은 되게 현재 여건이 되게 안 좋구나. 지금 현실이 되게 힘들구나.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어, 부족하구나. 근데 그게 도대체 왜 부족한데? 라고 Y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니, 부족한 건 현상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부족한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근거들을 주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블럼 이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요 모금하면서 좋아했던 점 중에 하나는 두 갈씩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린이 재활병원을 찾아보기 가장 힘든 가장 큰 요인은 의료 환경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아재활은 의료 수가가 낮아서 그렇다. 치료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이 어린이 재활, 이런 소아 재활에 대한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좀 지식이나 좀 경험들이 전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금함을 이제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왜 부족한 거지? 하고 쑥쑥 읽어 내려갔을 때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되게 구조적으로 힘든 일이구나. 이거는 큰 한계가 있어서 저절로 풀릴 일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도록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 솔루션에서는 우리 단체가 정말 어떤 사업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단체가 제시하는 해결안은 또 어떠한 좀 차별점이 있고, 또 어떠한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같은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저쪽의 솔루션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구나. 저쪽의 솔루션이 조금 더 역량이 있구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이제 후원자들의 설득력을 얻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솔루션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통합적인 어떤 치료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온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현실 한계에서도 이곳은 정말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구나.
계속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이제 좀 더 이 마음들이 이제 동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솔루션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린이 재활센터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건립에 함께 해달라. 이게 결국은 후원 요청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후원금은 일단 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런 치료실을 마련하는데, 그리고 환자 중심의 병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장비를 도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이런 것들을 또 잘 구성을 해놔서 내 후원금이 결국은 이러한 데 기여를 하는구나 같은 것들을 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임팩트 부분인데, 결국 사람들이 이쯤 오면서 병원 짓게 후원금을 좀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어 그렇게 좀 단적으로 요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후원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가치와 의미를 교류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정말 이제 같이 힘을 이제 모으고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잘 부여해주고 해석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러한 미래를 만드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이제 언급했던 이 재활난민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참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은 골든 타임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어떤 후원자분들의 감성도 자극하는 부분까지를 잘 완결성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클릭하면은 제가 소리는 꺼놨습니다만 프로블럼 솔루션 임팩트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영상으로도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셨던 분들은 영상까지 보면은 사실 더 그 마음들이 더 이제 반복 강조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되게 짜임새 잘 내용이 엄청 막 많은 것도 아닌데 잘 구성을 하신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요약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처음 프로블럼 단계에서는 어떤 재활난민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되게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제시를 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 근데 이게 뭐 알겠는데 그게 뭐 정말 큰 문제야? 정말 중요한 문제야? 시급한 문제야?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환경들이 있어서 참 그냥 알아서 풀리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후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후속 질문에 대한 두 가지씩 답변들로 이제 이해도도 높이고 필요성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성과 경험을 어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잘 자기소개를 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해결안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 해결안에 같이 동참할 분들을 모신다. 이런 식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의 가치를,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어, 이제 감성적인 콜투 액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넣어주는 것들까지 구성을 잘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볼 거예요. 예, 그래서 나머지 사례들도 지금 하나 봤는데 나머지 6개가 남았는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좀 이제 좀 길어졌는데 나머지 것들도 잘 좀 압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번째 볼 것은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 중에 한 곳인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곳의 모금함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옷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고요. 내용이 되게 길죠. 딱 봐도 거의 한 2배는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분량이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도 조금 더 이제 컨텐츠 블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아까는 영상을 뒤에 뒀죠. 근데 이거는 영상 앞에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는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영상을 앞에 놓냐 뒤에 놓냐 같은 것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영상의 퀄리티가 좀 높다든지 또는
비교적 좀 생소한 주제일 수 있어서 일단 사람들에게 어떤 시청각 자료를 더 잘 활용해서 인식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앞에 두는 것들이 좀 유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체가 의료와 관련돼서 그리고 뭐 거부과 결부다 어떤 환경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잘 담긴 영상을 좀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는 결국 이제 옷으로 인한 어떤 환경, 결국 패스트 패션 어떤 사회가 이제 초래한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조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와 인식을 바꾸자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단체의 방향성인데 거기에 있어서 사실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살충제도 정말 많이 쓰인다든지 생각보다 그 의류가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배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망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방식을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정말 다방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식의 인식에 당연히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단체는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포그래픽도 없고 퍼센트나 이런 정량적인 숫자도 없었으면은 약간 되게 읽으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뭔가 전체 살충제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탄소 배출 비율이 이런 것들이 정말 줄글로 된 텍스트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아마 읽다가 약간 아득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사례고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관점이나 접근 방법이 다른 단체랑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 단체는 어, 우리는 뭔가 헌 옷을 뭔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번 만들어진 옷이 잘 입혀질 수 있도록 뭐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이 단체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에 부합하는 해결안들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이러한 활동들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해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체에 후원하는 분들은 이 단체는 뭘 하는 곳이구나 같은 것들을 되게 명료하게 인식하고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제 해놓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순환 랩, 36% 패션 이런 것들이 텍스트만 있으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구체성도 가미를 했다. 이런 것들이 또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팩트의 차원에서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3년간 7,870벌의 옷을 교환을 했는데 이게 이러한 정말 성과들을 냈다. 이런 것들도 정량적으로 또 어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임팩트, 이제 영향력을 또 어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단체는 인식과 문화를 이제 바꾸는 것들이 중요 과제다 보니까 우리 단체 활동에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분들이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경험, 또 뿌듯함 이런 것들을 또 증언을 해주는 것들을 담음으로써 이 자체로서도 임팩트고 또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다른 후원자분들도 정말 유의미하고 뜻깊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구나. 같은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어서 결국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이제 어필하는 것들이 이제 항상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구하면은 쉽기도 하고 더 신뢰도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재인가 봐요. 심지어 이런 언급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런 단체가 후원금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후원자님 대신하게 될 일들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들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 우리가 후원금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 가치에 동의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은 이제 후원자님에게 드리는 혜택을 이런 식으로 금액별로 리워드를 정리를 해두셨는데 이런 것들은 높은 금액의 참여를 좀 유도함에 있어서 사실 검증된 장치라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담아왔습니다. 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의 모금함입니다. 요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긴급 이슈가 생겼을 때 긴급 모금함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블럼이 엄청 많죠. 그래서 프로블럼 중간에 솔루션, 프로블럼. 사실 그래서 정말 프로블럼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러한 모금함은 사실 어떤 긴급 모금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되게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겟 후원자분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거기 있어서 엠네스티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프로블럼을 더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긴급 모금함들은 명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긴급 모금이다 보니까 오히려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저는 정확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긴급한 위기에 처했다. 이런 것들을 잘 강조해 주는 것들도 사실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모금함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현장에서 어떤 취재되는 내용들, 그 보도 내용들을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들도 지금 이 긴급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신뢰할 수 있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관찰이 되고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래야 사실은 그 안에서 더그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서 이런 것들도 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멀리 있는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좀 더 넓은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결국은 이 사실들을 잘 전달을 하는 것들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상황은 이러한데 그 안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후원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당신의 참여로 가능한 인권보호 활동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침해 상황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요약을 하거나 되게 멋있게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정말 이 이제 시급하고 중요한 무슨 문제 상황에서 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을 기교를 부리지 않고 보여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의 어떤 신뢰나 또 신빙성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톤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구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 상황 같은 경우도 계속 안타깝지만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문제라구나. 그래서 아 이게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또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가 아닌 다른 이제 기관 두 곳의 이제 모금함의 앞부분만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대한성서공회의 모금함이고 IJM 코리아라고 하는 곳의 모금함입니다. 앞에도 우크라이나 이슈였고 이 두 단체 모금함도 우크라이나 이슈를 다룹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좀 다르죠. 이제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을 후원해 달라가 이 모금함의 주제이고요. 이 IJM 코리아는 이 안에서도 인신매매 노출, 인신매매와 착취 이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이제 글로벌 이슈 같은 거에 있어서도 우리 조직에 따라서 우리 단체의 어떤 타겟 후원자에 따라서 우리 단체가
집중 조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해결책이 뭔가에 따라서 되게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해 두시고 결국 우리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잘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맨 처음엔 여기를 40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사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사례는 서울환경연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단체는 조금 더 약간 좀 젊고 캐주얼하고 또 약간 에너지가 좀 좋은 이제 조직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름도 되게 행운의 지구 적금 얘기를 해서 뭘까 되게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데요. 예. 이 단체의 모금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프로블럼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보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표시를 막 해 놓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프로블럼이 뭐 없거나 이런 모금함은 잘 없습니다. 반대로 뭐 솔루션이 빠져 있거나 임팩트가 빠져 있거나 이런 모금함은 잘 없는데 그만큼 프로블럼의 비중이 엄청 크게 또는 부각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어 길지는 않아서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음 잘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은 이 모금함은 연말에 나왔어요. 2023년 연말에 좀 나왔고요. 보시면은 되게 컨셉을 좀 특이하게 잡으셨죠. 어떻게 보면은 적금이라고 하는 컨셉을 활용해 가지고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이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지구에게 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자를 내는 그런 어 것이다. 후원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좀 아이디어를 좀 적용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런 컨셉으로 좀 관심과 흥미를 좀 유도를 하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지구의 날 Invest in Our Planet이라는 컨셉과 슬로건에서 아이디어를 파생해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언급들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기후 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고 직관적으로 또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와닿는 주제다 보니까 여기에 또 엄청 많은 어떤 분량이나 또 자료를 또 할애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요 컨셉 이 아이템을 잘 풀어내는 데 집중한 모금함입니다. 그래서 매달 1만 원씩 어떤 지구를 돕는 환경 보호를 하는 어떤 적금을 낸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후원을 해 달라는 식이고요. 여기서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요 부분입니다. 매월 1만 원이 후원되는 지구 적금이 모인다면 결국 이제 이 솔루션과 임팩트를 이제 잘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생명이 어우러지는 생태 도시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후원금을 가지고 요런 솔루션들을 이제 낼 것이다." 이러 이제 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 솔루션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임팩트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시공원을 모두 지켜냈다."라든지 또 "꿀벌과 관련돼서는 어떤 특정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든지 또는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또 정책 변화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 그리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임팩트를 제시를 해서 '아 이 단체는 후원금을 요런 솔루션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구나.'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를 주시는데 예 되게 맥락이 없는 리워드가 아니고 우리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활동과 연관된 이제 굿즈 리워드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맥락이 있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참여자들 어떤 서포터즈 분들의 뭐 이야기도 목소리도 봤는데 여기는 후원자분들의 목소리도 배치를 해서 '아 정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에 후원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세상의 변화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임팩트로서 잘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임팩트를 표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 지구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화고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만들어낼 변화 자체는 되게 근본적이고 크지만 어 그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참여 자체는 가벼운 것을 강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와 가심비가 매우 좋게 느껴지는, 그래서 큰 임팩트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되게 하루 500원 같은 장치를 활용해서 잘 표현을 하신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장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금을 비유해서 관심과 흥미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어떤 활동,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성과를 같이 얘기를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활동 관련 리워드를 통해서 좀 매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요거는 좀 보낼 수 있긴 합니다만, 1년 채울 시 이런 것도 만들어 보내 드려요 같은 것들이 이 후원 유지를 고려한 어떤 장치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타겟 후원자분들이 어 비교적 소액 후원으로 잘 시작은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탈이 좀 비교적 빨리 된다, 그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장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증거를 통해서 이런 임팩트를 잘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이런 것들도 아까 근본적인 변화를 하루 500원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임팩트를 잘 환기시키는 어떤 장치,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후원자분들이 이제 연말 모금 타이밍이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장치들을 넣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나머지로는 제가 요 사례들이 조금 더 있는데 요 참여연대까지를 사례를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 참여연대의 사례는 이것도 연말에 만드는 모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만든 성과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다음 1 년에는 어떤 일들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엮어낸 모금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금함은 사실은 완전 신규 후원자,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후원을 해 보지 않은 분들에게도 임팩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후원을 잘 해온 분들, 올 한 해 후원을 하면서 참여하신 분들, 꼭 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되게 느낌이 있는 콘텐츠겠죠.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 년의 성과를 영상으로 요약해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결국은 이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캐치프레이즈들을 보면서 변화를 만드는 자부심이라는 것들을 잘 강조하는 것들, 어 이 되게 좋은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온 활동들을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풀어내자고 하면 정말 길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이고 뚜렷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성과 자체는 명료하게 잘 보여줄 수 있게 또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배치가 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변화들을 모아서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 후원자분들에게는 뿌듯함이 차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 모금함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 거 외에도 이런 모금함의 내용들을 보고 더 후원을 길게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는다든지, 연말에 5천 원 더 후원해야겠다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멋진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세심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줘라고 추천해 주는, 이런 것들에도 이 모금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특정 시점의 단기적인 성과 이런 데도 당연히 모금함이 작용할 수 있지만, 콘텐츠를 어떤 타깃을 대상으로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또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제 연말 2023년 연말에 낸 모금함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잘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방향의 솔루션들, 해결안들에 집중을 하겠구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심, 뭐 기대,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사례이지요. 네. 제가 사례들이 조금 더 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어 요 동물 해방 물결까지는 한번 해 볼게요. 약간 기왕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요 동물 해방 물결은 이 모금함이 사실은 이제 인천의 어떤 소들을 구조하는 것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구조를 하고 그들에게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들이 또 상시에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의 일련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두 번째 모금함을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 앞에 첫 번째 모금함이 있었어요. 예. 그 모금함이 있었고 그 모금함이 성과가 잘 나와서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사업을 더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금이 필요해서 만든 게 이 모금함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어 넘어가 볼게요. 웹 브라우저로. 네. 네. 지금은 이제 마감이 돼서 종료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번 모금함의 후원자분들 덕분에 이제 소들을 총 이제 여기서는 명으로 표시를 합니다. 참고로 이 단체는 꽃풀소를 6명을 살렸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후원하셨던 분들에게 후원의 효능감을 되게 명확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기존 후원자분들에게도 이 모금함을 안내를 하게 될 테니까 이분들이 더 뿌듯함도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모금액을 잘 쓰고 나면은 99%가 소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보금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프로블럼에 대해서 또 후속 참여를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이들이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그들의 솔루션의 구체적인 면모가 궁금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모금액 사용 내역들도 이렇게 투명하게 제시를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솔루션에 해당되는 콘텐츠의 일환이고요. 이 Q&A 같은 것들도 되게 좋은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후원금을 어, 우리가 낸 후원금이 사업 활동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매칭이 되느냐, 거기서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이냐, 사업은 어떻게 경과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Q&A로 만들어 둠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잘 마련해 두셨습니다. 음. 네. 요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도너스 블로그에도 요 4 개의 모금함을 잘 정리해 놓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는 또 내용이 또 디테일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디라고 하는 단체인데 여기도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피해 주민 긴급 구호에 해당되는 이제 모금함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을 전달할 때는 어 지금 가자지구 230만 명 중에서 영양실조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이 110만 명,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중간에서 요것도 참고로 이 모금함도 이 아디가 두 번째 만든 모금함입니다. 첫 번째 긴급 모금함이 하나가 있었고 여기 두 번째 모금함인데, 이 두 번째 모금함에서는 지난 첫 번째 모금에서의 어떤 모금액을 현지에서 사용을 하는 내용들, 거기에 대한 인터뷰 영상들이 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 그 현지에서
어떤 프로블럼이 있고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이런 프로블럼 솔루션 임팩트를 되게 현장감 있고 피부에 느껴지게 하는 것들도 이 단체가 잘 마련하신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지원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모금액은 나중에 어떤 디지털 화폐로 사용될 예정이다. 모금 계획, 사용 계획 이런 것들도 뚜렷하게 제시를 해서 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뚜렷하구나. 거기에 있어서 모금을 하는 것들도 투명하구나. 이런 것들도 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은 좀 포인트만 좀 잡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안에서도 되게 복합적인 내용도 많고 되게 좋은 이제 디테일들도 많을 텐데 시간이 좀 아쉬우기는 하네요. 네. 예. 오늘 살펴본 그 콘텐츠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블록들로 좀 이제 쪼개 놨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모아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막 모아집니다. 그래서 뭐 프로블럼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는 어떤 형식도 있고 솔루션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활동과 성과를 함께 소개한다든지 이미지 어떤 긴 텍스트의 설명보다는 우리의 지금 활동들을 쫙 보여주는 이미지 목록들을 갤러리를 쫙 보여준다든지 임팩트에 있어서는 사회적 증거들을 잘 활용을 한다든지 현장 활동 영상들을 보여줘서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블록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또 잘 해서 우리 단체에도 적용을 해보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사실 이게 모든 콘텐츠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모금함 또 다양한 캠페인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또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또 교육에서 또 소개해 드리고 또 교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처음에 이제 그 교육 공지를 드릴 때 안내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오버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되게 우리 고객분들의 좋은 모금함들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 저희 지식 창고에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를 비롯해서 고객 성공팀 분들이 다 보고 답변을 드리니까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문자 그리고 또 채팅을 통해서 그 만족도 조사 받으셨을 거예요, 링크. 요 링크 통해서 오늘 교육의 만족도를 가감없이 잘 얘기를 해 주시면요. 또 다음 교육에서는 더 잘 절치부심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좀 마무리를 오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받고 싶었는데 시간상 질문들은 실시간 질문 답변들은 오늘은 좀 이제 지나가고 어 지식 창고로 가볍게 문의해 주셔도 저도 보고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교육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